자, 국어의 고수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페이지는 수능 특강 페이지 142페이지 사회문화 관련된 부분이네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구조가 급변하게 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 경영 방식이 확산되면서 지금 처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죠. 산업 구조가 급변했다.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 비용 절감, 기업 경영 방식이 확산이 되었다. 기존의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와는 다른 어떤 거?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오늘의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가 중심 화제가 되겠죠. 노무란, 우리가 노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노무는 근로와 똑같아요. 노무자 그러면 근로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근데 노동법이라고 하잖아 또, 그치? 노동법은 근로자에 관련된 모든 법들을 우리가 다 노동법이라고 하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어찌됐든 우리는 노무는 근로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겠네. 육체 또는 두뇌를 사용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생산직, 사무직의 경우는 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에 해당하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급 인턴,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등은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에 해당한다. 무급 인턴,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될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에 해당한다. 이 부분이네. 노무 제공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다음, 비전형적인 노무를 제공한 당사자는 스스로를 당사자라고 하면 여기 부분이 조금, 당사자라는 건 뭐냐면 A와 B가 있으면 A와 B가 당사자인 거야. 서로. 그치? A의 상대방, B의 상대방, 이 두 명이 당사자인 거지. 당사자라고 하는 표현은 명백하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걸 쓰신 분이 어디에서 발제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노무를 제공한 측은 이 정도로 우리가 봐줘야 되겠네. 노무를 제공한 측은 스스로를 근로자라고 주장을 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는, 여기는 사용자라고 그랬잖아. 그치? 여기 당사자라고 안 하고, 해당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뀌어지니까 이렇게 서로 분쟁이 있겠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물으면서 일문단이 끝났네.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정의가 나와졌네.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치? 이렇게 네 가지 표지, 네 가지 표지 맞지? 첫 번째가 직업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다. 두 번째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 세 번째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에 근로에 종사를 해야 된다. 네 번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임금이란 2번부터 얘기를 하네. 임금. 사용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어떤 금품이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떤 금품이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하냐면 임금, 유무, 임금인지 유무, 임금인지를 물어보는 거지. 금품 지급 의무가 있는 근로와 직접적이고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직접성이 있어야 되고 밀접성이 있어야 되네.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그치? 제공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금 예외적인 게 나왔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제공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이걸 우리가 실비라고 하지. 그치? 이런 실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왜? 사장님이 사장이 야 가서 커피 10잔만 사와,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법인카드를 안 가져왔네. 그래서 내 카드로 결제를 하고 갖다 주고 다시 돈을 받아야 되잖아.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야. 그게 바로 실비인 거지. 사용자가 오늘 수고했어, 그냥 이거 택시비나 해, 이러면서 의례적으로 또는 호의적으로 지급하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부분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수능 출제 부분에서 오류가 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내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 임금과 유사한 말로 보수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보수하고 임금을 구별해 주겠다는 얘기지. 보수는 총급여액과 같은 개념으로 성과급, 복리후생비 이것 등이 포함이 돼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보수가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 더 넓은 개념이다, 이런 얘기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계약의 관계없이 무엇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노무 제공에 대한 계약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무슨 명칭으로 됐든지 간에 실질적인 사용 종속 관계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사용 종속 관계가 있으면 근로자야. 그런데 없으면 근로자가 아니야. 그렇지? 그럼 실질적인 사용 종속 관계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제 우리나라 판례를 봐야 되겠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고용계약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지금 고용계약, 이게 이제 민법상은 고용계약이 있고 노동법상 근로기준법상의 고용계약이 있어. 고용계약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여기 당사자, 여기도 당사자가 아니고 원래는 근로자라고 해야 돼. 여기서는 근로자가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 이건 사용자겠지. 여기는 원래 당사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당사자란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게 바뀐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 쓰신 건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당사자란 표현은 소송의 당사자 그러면 원고와 피고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어느 한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노무 제공자라고 하든지. 도급 계약은 당사자가, 이제 도급 계약에 대해서 나왔네. 당사자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이 도급 계약의 전형적인 예는 뭐냐면 건축 계약이야. 나한테 내가 집 하나를 지어줘. 그럼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그러면 건축업자가 열심히 집을 짓지. 그리고 나서 돈 줘. 그럼 내가 딱 가서 보고 집이 지어졌네. 그러면 그 돈을 지급하는 게 도급 계약인 거야. 위임 계약은 변호사 계약을, 선임 계약을 생각을 하면 돼. 위임한다 이거거든. 법률 대리인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의 일을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어. 국선 변호인제도 이런 경우 있잖아.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지 의뢰인한테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말은 노무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게 사용 종속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지? 노무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노무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러 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는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 판단을 한다. 그럼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오겠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무 제공자가 복무 규정에 적용을 받으며, 이 복무 규정이라고 안 하고 취업 규칙인데 아주 옛날에 쓰여진 그림 문화가
적용을 받으면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여 노무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다면, 그치? 구속을 받는다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면 이 노무 제공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본다. 이 밖에도 노무 제공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그치? 노무 제공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 그리고 노무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이것도 주요한 판단 기준이다. 그치?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네. 오늘의 본론은 뭐야? 비전형적인 노무 제공 형태, 이 부분이잖아. 법적 지위에 대한 거, 그치? 무급 인턴, 자원봉사,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등 비전형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이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앞에 엄청난 지금 3개 문단 정도의 내용을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지. 이걸로 이제 판단을 해달라는 얘기야. 넘어가면 무급 인턴 첫 번째,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해서 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종속 관계가 있네, 그치? 불구하고 노무 제공에 대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하지 않는 노무 제공자이다. 그러니까 보수가 없어. 사용 종속 관계는 있는데 임금이 없다는 얘기야. 이들은 임금을 대가로 하지 않지만 교육훈련, 경험, 추후 고용 가능성 혹은 고용 기회 등을 대가로 얻는다. 이것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겠지. 자원봉사를 하는 노무자는 자원봉사, 두 번째 나왔네. 노무자는 무급 인턴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자원봉사니까 돈을 안 받고 하는 게 원칙이잖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는 자원봉사를, 이 법은 처음 보는데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원봉사라는 것이 사회문제 예방이나 해결 위해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발적 참여가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네. 자원봉사 특성으로는 자발성과 무보수성, 그리고 공익성, 그리고 비영리성 등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 형식을 취했지만 해당 노무에 대한 실비를 지급받으면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자신은 실제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지. 그치? 사람이라는 동물은 그 순간순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나 말이 계속 바뀔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지. 근데 근로자 입장이었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나도 혹시 근로자로 인정되는 수 있지 않을까?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시기에는 충분히 그런 것을 납득하고 이해할 만하지. 그치? 사회가 좀 더 뭐라고 해야 돼? 사회 안전망이 확실히 구축이 되고 일거리가 좀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 넘어가서 자신은 실제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 경우 금품의 제공이 노무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어? 노무 제공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에 의해 판단된다. 그치? 맨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시작했는데 나올 때는 나는 근로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잖아. 그래서 너 노무 제공할 때 어떤 생각으로 했었냐, 이 부분을 판단하겠다는 얘기야. 노무 제공자가 계약 당시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 관계를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 관계를 목적으로 했다면 근로자로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는 거지. 다음 넘어가서 세 번째,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 세 번째,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노무라는 의미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운송업체 운전기사, 그치? 우리가 쿠팡이츠나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쿠팡맨들, 그 다음에 배달 대행업체의 배달 종사자. 쿠팡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에 소속되는 경우가 있고, 그 앱을 깔면 이제 그 쿠팡에서 오늘 하루, 그치? 자기 시간 날 때마다 와가지고 알바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노무라는 의미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하는 운송업체 운전기사, 그리고 배달 대행업체의 배달 종사자, 그치?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자에 해당한다. 플랫폼을 통한 노무 제공자는 무급 인턴이나 자원봉사 형식의 노무 제공자와는 달리 이 사람들 임금을 지급받지. 근데 그게 임금이냐 아니냐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 그치? 왜? 자기가 일한 만큼만 받는 거잖아. 그러나 이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적인 지위나 감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위나 감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뭐야? 사용 종속 관계가 명시적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야.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가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사용자들이. 그치? 계약 관계의 지속성. 다 하기 싫으면 오늘은 쉬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건 알바도 아니고 일당제 이런 거였지. 사용자에서의 전속성 이런 부분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프리랜서 개념이랑 좀 닮아 있지. 측면에서 볼 때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의 지위에 더 가깝다는 견해가 있다라고 한 발을 물러서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이러한 판단에 대해 노무 제공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치? 노무 제공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을 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왜 근로자가 되고 싶은지 이 부분이 나온 거지.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그리고 고용보험법,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 돼. 그런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의 보호에서 배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고 고용보험법도 안 되고 퇴직금도 못 받고, 그치?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과 사회보험료에서 사용자 부담 부분을 납입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지. 그리고 사회보험료, 그 보험료의 2분의 1을 사용자가 내줘야 돼.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은 근로자가 되는 거고, 4대 보험 얘기하는 거야. 사용자 부담분을 납입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노무 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최상위법인 헌법 제32조 1항에서, 그치? 헌법 제3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또 근로의 의무를 갖는다. 그렇지? 권리도 갖고 의무도 갖는 거야. 근로는 권리이자 의무래. 모든 노무제공자는 헌법적 관점에서 모두 근로자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 모든 노무제공자는 헌법적 관점에서는 크게 보면 모두 근로자라는 이런 주장도 있다. 지금 견해가 있다, 의견이 있다, 주장이 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어. 하지만 규범적 측면, 그렇지?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서도 의견이 있네. 이런 의견도 있다. 다양한 노무제공 형태를 두루 검토하여 정당한 노동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치? 마련해야 한다. 뭐 이거랑 얼핏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은 뭘까? 준비해야 한다. 뭐 이런 정도? 준비? 우리가 조금 장황하게 봤어. 왜 그러냐면 글이 매끄럽지 않은 글이야. 이 글은 굉장히 수능에 나와질 만한 이런 글은 아니고, 좀 짜집기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어디서 옛날 건 아닌데 비전형적 노무제공 이 부분이 나올 정도면, 그치? 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쓰는 글 같아. 노동법에 대한 정통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당사자 부분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돼. 그래서 수정돼서 나오게 될 거야. 우리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윗글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거. 1번 직업의 종류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활용되지 않지. 그렇지? 우리가 근로자 실질적인 사용 종속 관계지. 그렇지? 계약의 명칭도 불문하잖아. 2번 교육 훈련이나 경험, 고용 기회 등은 노무 제공에 대한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케이. 사업장에서 개별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회적 성격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법원 판례 같은 걸 보면 일회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가 지문상에서만 본다면 이 부분은 맞지, 원칙적으로. 4번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게 사용 종속 관계에 처해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야 근로자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답은 5번이겠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실질적인 사용 종속 관계. 종속 관계라고만 여기는 나왔었는데, 그치?
실질적인 사용 종속 관계를 그걸로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 노무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일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지금 계약을 어떤 걸 체결하였는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랬지. 그치? 위임 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 근로 계약인지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다. 계약 명칭을 불문하니까. 2번 기억의 이유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기억은 여기 부분이야. 여기 부분.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자는 해당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봤어. 그치? 여기 부분. 어떤 거?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부분을 납입해야 하는 등 법적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지. 그치? 우리가 이 부분을 찾으면 되겠네. 1번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와 종속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아니 그런 건 상관없지.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어. 2번 노무 제공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노무 제공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부담과 법적 경제적 부담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네. 오케이. 그 밑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3번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 A에 대한 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는 그치 이렇게 법을 명칭을 이렇게 줄여서 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률이 원래 법명이야. 근데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야. 어찌됐든 노조법에서도 근로자란 하고 규정을 해주고 있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정해. 아까 근로기준법이랑 다르지. 근로기준법은 사용종속관계 이런 부분을 해야 되잖아. 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 부분하고 잠깐 설명을 해주면 근로기준법이 있어. 이거는 개인적인 법률이야. 근로자 개인에 관한 법률이야. 근데 노조법, 노동조합법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을 위한 거야. 이거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고 단체를 얘기한 거지. 그치? 이 단체에 가입하기 위한 근로자는 누구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의 입법 취지가 다른 거지. 그치? 똑같이 근로자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다시 읽어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지금 아까랑 달라진 점이 뭐가 있냐면 임금이었잖아. 근데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가 돼 있어. 임금 이외에 다른 것도 인정이 된단 말이야. 정의하고 있고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인에 관련된 이 부분에 의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들 그러니까 임금 이외의 돈을 받았던 아까 실비를 받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노동조합법에 의거해서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인정받게 되는 경우. 그럼 읽어보면 아까 비전형 근로 이 부분이 오늘의 포인트였으니까 한번 거기에 맞춰서 읽어봅시다. 1번 사용자에 대해 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무급 인턴은 지금 종속관계에 있대. 근데 무급이잖아. 무급. 돈 안 받았대. A에 포함된다. 아니지. 포함이 되지 않겠지. 2번 생산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며 월급을 받았잖아. 그치? 얘는 근기법상이야. 근기법상의 근로자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A에 해당하려면 근기법에는 해당이 안 되고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이 돼야 돼. 이해되지? 여기서 이 질문의 의도는 근기법에는 근로자가 아닌데 노조법에서 근로자인 것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야. 3번 근로의 의무를 명시한 헌법조항은 A와 같이 인정받고자 하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아니지. 근로의 의무를 명시한 근로의 의무도 있고 근로의 권리도 있잖아. 근데 어찌됐든 근로의 의무를 명시한 헌법조항을 A와 같이 인정받고자 하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아니고 옹호하는 입장이지. 반박하는 근거가 아니고. 4번 사용자로부터 임금이 아닌 그치 이게 나와야지. 임금이 아닌 보수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아 생활한 것이 A와 같이 인정받고자 하는 주장 근거가 될 수 있다. 얘가 답인 거야. 그치? 우리가 빨간색으로 했잖아. 임금을 제외한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거지. 5번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었으면 근로자인 거야. 근기법상의 근로자고 노조법상의 근로자인 거야.
근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람, 그럼 얘는 임금 체불로 가야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해야지. A를 근거로 내세워 아니지. 얘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이기도 하고 노조법상의 근로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고 답은 4번이 된다. 다음 4번과 5번을 우리가 계속해서 봅시다. 4번 윗글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가. 우리나라 한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위촉이 되었네. 일일 3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아. 활동비는 뭐겠어? 실비겠지. 그치? 약정하고 4년간 근무를 했네. 너무 오래 했다, 자원봉사를. 그치? 노무 제공자들이 자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교육감을 상대로 실지급액과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그치? 최저임금액은 한 7만 원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실지급액은 3만 원이었으니까 4만 원, 그치? 하루에 4만 원이야.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지. 4년이니까. 그치?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수당, 이 사람들 연차 유급휴가를 못 갔을 거 아니야. 그 수당, 그리고 휴일 근무 수당, 휴일에도 근무했나 봐. 퇴직금, 자원봉사자가. 그리고 퇴직금 4년간의 퇴직금, 평균 임금치, 직장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곱하기 4 해야 돼.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1,000만 원이 넘어갈 텐데.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다. 이들의 청구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까 실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근로자가 아니야 라고 판단했겠지. 일일 3만 원의 활동비는 실비에 해당하고 끝. 그치? 실비에 해당하니까 어떻게 돼? 당사자들은 노무 제공 의사에 따라 노무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냐? 이 노무는 노무 제공자들은 자원봉사자에 해당한다. 그치? 판단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해버린 거지. 너네들의 이야기는 이유 없어 라고 하는 거야. 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배달하고 해당 노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던 노무 제공자들은, 그치? 플랫폼 노동자들 얘기하고 있네. 자신들이 온라인 플랫폼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임을 인정하라는 소송. 그치?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해당 온라인 플랫폼이 배달 종사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대. 그럼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고 보겠지. 관리 감독이 되는 거니까. 그 이동 거리를 합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했대. 이에 기초하여 배달 종사자들의 접속을 제한하였음. 이거 접속을 제한했다는 건 해고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거로 해당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 종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왜 그래? 실질적인 사용 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니까. 근데 지금 접속을 제한했다. 이 부분은 해고를 한 건지 아니면 배달 종사자들이 어떤 부분에는 접근을 못하게 하는 관리 감독적인 통제 행위가 있었는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 어찌됐든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근로자로 인정을 했네. 여기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여기는 근로자인 경우로 보면 되겠네. 자, 선택지를 보면 1번 노무 제공자들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겠군. 노동관계법이라면 여기서는 근로기준법을 얘기하겠지. 그치? 노동관계법에 근로기준법도 있고 노동조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2번, 그러니까 맞겠지? 법원은 노무 제공자들이 해당 노무에 소요되는 비용, 이걸 우리가 실비라고 해서 실비를 지급받긴 하였지만 애초에 계약 목적이 의도, 그치? 노무 제공의 의도가 무엇이냐? 보수를 지급받는 것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다 이런 얘기지. 그치? 자원봉사의 의도였다. 의도를 자원봉사로 봤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3번 법원은 노무 제공자들이 근로가 아닌 노무를 제공한 것이며, 그치? 근로가 아닌 노무를 제공한 거? 근로하고 지금 노무하고는 같다고 했잖아. 그치? 지급받은 활동비가 노무 제공 대가에 해당하지도 않다고 그랬잖아. 근로와 노무는 원래 같다는 얘기야. 같다고 그 이외에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건 아니지. 그치? 이 지문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문이야. 그러니까 답이 되겠지. 어디를 바꿔줘야 옳은 지문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지문이네. 4번 노무 제공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거래하고 해당 노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자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 그러니까 근로자라고 주장을 한 것이지. 맞고. 5번 법원은 해당 온라인 플랫폼이 배달 종사자를 직접 감독하였다는 점을 들어 사용 종속 관계에 있다는 얘기지.
배달 종사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실질에 따라 실질적인 사용 종속 관계, 그렇지?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맞지. 5번 A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A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여기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정당한 노동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정도로 이미 바꿔놨었는데 이 부분이랑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 그렇지? 1번 교정해야, 우리가 교정 당국, 교도소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렇지? 바르게 하다 이런 얘기, 바르게. 그 다음에 구축해야, 구축, 마련해야, 그렇지? 준비해야. 얘가 답이 되겠네. 구축한다는 거는 체제나 체계 이것 등을 기초를 닦아 세우다 이런 얘기야. 기초를 닦아 세우다. 규합해야, 규합하다 이런 얘기는 어떤 목적,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거야. 그렇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모으는 게 아니고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우리가 규합이라고 하지. 달성, 이루는 거지 뭐, 이루다. 그 다음에 조장해야 되는 것은 부정적인 것, 나쁜 것, 이런 것을 부추기는 거야. 그치? 오늘은 뭐 조금 단어들이 그거 해서 우리가 조장해야, 달성해야, 구축해야, 구축, 그치? 준비해야, 기초를 닦아 세워야, 이런 정도 되겠네. 오늘은 2가지 지문을 했네. 오늘은 여기까지.